하시면 이런 것들을 영어로 보셔야 되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월급도 적다고 불평을 할 거고 투자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고 아끼는 건 싫으실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그러시겠죠.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 하시면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를 생각해 볼게요. 어릴 때 자전거 탈 때 부모님이랑 운동장 나가 보셨나요? 자전거 어떻게 타야 된다 뭐 이렇게 책도 보시고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실제로 타려고 하면은 이런 지식만 있어서는 탈 수가 없어요. 뒤에서 잡아주는 부모님도 있고 혹은 자기가 몇 번 넘어지면서 경험을 해봐야지 이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돼요. 모든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똑같아요. 운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이 책으로만 봐서는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기술을 배울 때도 두 가지 측면이 동반돼야 돼요. 첫 번째가 지식이 깔려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경험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이 뭐 투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식을 쌓았다 그런데 투자 경험은 없다 하시면 투자로 수익을 내거나 하시는 건 도박이랑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이랑 경험을 같이 쌓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뭐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곳에서 주식을 직접 팔진 않죠. 주식이랑 펀드의 차이라고 하면은 주식은 직접 투자, 펀드는 간접 투자 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은 여러분이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 사업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도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공장도 있어야 되고 연구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엄청 할 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투자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사업하는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식에 투자한다 라고 하시면 간접적으로 사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돈을 이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형태예요. 맡기는 이 과정 동안에 두 가지 중간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은 한국거래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증권 이런 종이가 나오면 이 종이들을 한국거래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래소에다가 이 종이를 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종이를 주식이라고 하고 뭐 삼성전자 거면 삼성전자 주식, 뭐 하이닉스 거면 SK 하이닉스 주식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한국거래소에 가서 거래를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도 뭐 1000만 명, 2000만 명 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증권사한테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증권, 뭐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이런 증권사들을 통해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는 세금을 약간 떼가요. 아주 낮은 수준이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면서 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가나 이런 거를 체감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엄청 큰 자산을 굴리지 않는 이상요. 이렇게 주식이 이해되셨잖아요. 유통 구조가. 펀드 같은 경우는 이 구조에서 한 가지 주체가 더 생겨요. 자산 운용사라고 해서 펀드라는 상품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생겨요. 자산 운용사들은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자산운용사가 따로 있어요. 삼성증권이랑 달라요.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만들어내고 이 펀드를 여러분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주체가 더 있다 보니까 여기서 비용이 더 발생을 하겠죠. 펀드 운용 수수료, 뭐 보수 수수료 이런 수수료를 더 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똑같은 실력에서 주식과 펀드를 거래를 한다 하시면 펀드가 수익률이 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더 청구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식을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공부도 돼야 되고 경험도 쌓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 투자를 접하신다 하시면 펀드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외 주식, 국내 주식의 차이점. 저는 국내 주식을 먼저 하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하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뭘 많이 사는지,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이 기업은 어떤 CEO가 운영을 하고 있고 재무제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 공시도 보셔야 되고 증권사 리포트도 보셔야 되고 경제 뉴스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이런 것들을 영어로 보셔야 되고 실제로 그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면 미국인들은 어떤 소비를 많이 하는지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글로벌적으로 어떤 소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 본업이 있으시다면 이런 활동을 하시기 힘들 거예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투자한다는 측면에서도 국내 주식이 좋아요. 두 번째 측면은 현재 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있어서 국내 주식은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매매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데 양도세를 매기지 않아요. 근데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는 매기지 않지만
있지만 그 이상이 되는 데에서는 22%의 세금을 떼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국내 주식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그치만 해외 주식도 장점이 있어요. 해외라고 하면 미국이라고 단정을 지을게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좀 있어요. 투자를 했을 때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적인 지수들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른 투자자들이 이 미국 주식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 이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적인 퍼센테이지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유튜브로 보신다거나 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월급의 절반 정도는 저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일괄적인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목표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80만 원씩 모아서 1년 동안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으겠다. 그러면은 그냥 모으더라도 960만 원이 모이니까 예적금만 하시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천만 원을 모아야겠다 하시면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2배를 벌어야 되니까 원래는 960만 원밖에 모으지 못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아야겠다 하시면 투자 비중을 그만큼 더 높이셔야 되죠. 50%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60%, 70% 저축을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주식 투자나 이런 공격적인 투자 비중도 높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사회초년생이시면 제 동생이랑 똑같은 상황이시겠죠? 월급도 적다고 불평을 할 거고, 투자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고, 아끼는 건 싫으실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그러시겠죠? 지금 당장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월급을 뭐 50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으로 내가 원하는 차 살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도 미래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를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희생을 하지 않고 다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60세가 돼서 여러분이 월급을 더 이상 못 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까지만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은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남들을 보고 그냥 부러워만 해야겠다 하시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뭔가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머니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